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 파트 좀 많은데요. 내는 거 다 하시면 너무 힘들겠죠. 자, 630페이지 가겠습니다. 시험 노는 거 중심부터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있습니다. 이 별표치입니다. 우리 분양가 상한제는 문제가 잘 출제되니까 받아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 적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예? 공공택지 있습니까? 공공택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 이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높게 할까요? 낮게 할까요? 예? 낮게겠죠. 그래서 우리 공공택지는 앞으로 뭡니까? 분양가 공개도 한대요. 항목도 넓힌대 앞으로. 그죠? 이 공공택지. 그죠? 그 두 번째 있는 게 뭐다? 주택 가격 상승 우려 있습니까? 주택 가격 상승 우려 있어요? 우려 있습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했어요? 그죠?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거쳐 지정하는데, 자, 여기는 시험 노는 게 분양가 상한제 제외되는 게 시험 놉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제외할 수 있는 거, 제외되는 거. 자, 가장 많이 나온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많이 나왔죠? 뭐가 가장 많이 나왔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많이 나왔죠.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왜 도시형 생활주택은 왜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시켰을까요? 서민주택이니까 이건 아예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분양가 상한제에서 빼주는 이유가 서민주택이니까 서민주택 많이 지으라고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되겠죠?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두 번째 있는 것이, 예? 자, 우리 제주도 가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있습니까? 예? 경제자유구역. 그죠? 자, 이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되는, 그죠? 건설 공급되겠죠? 건설. 자,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어디 있어요? 인천도 있습니까? 공급되는 공동주택이 있을 거예요. 제주도하고, 그죠? 인천에 가면 좀 많아요. 자, 외자를 유치하려고 합니까? 뭡니까? 외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죠. 외자 유치하기 위해서. 그죠? 자, 요거는 뭐 하지 말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말자. 제외시키자고 심의 의결한 적이 있습니까? 심의하고 의결한 적이 있어요. 자, 요런 것도 있고, 세 번째 한번 볼래요? 자, 부산 갑니다. 부산 가면 관광특구라 들어봤습니까? 부산에 관광특구가 있거든요. 이 관광특구에 가면 어디에 있습니까? 해운대 쪽이에요. 자, 이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되겠죠. 건설 되거나 공급된, 그죠? 자, 공급되는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자, 그러면 관광특구에서 건설되는 공급택 주택인데 우리가 초고층 건물이 몇 층입니까? 50층 이상입니다. 이거나입니다. 이거나. 자, 주택법은 3m니까 355, 150m 이상. 몇 m 이상? 150m 이상. 그죠? 자, 이 150m 이상 건물이 되겠죠? 이상의 경우입니다. 경우. 이런 아파트들은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이거 가장 대표가 뭡니까? 더샵이라고 들어봤죠? 뉴스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 분양가 상한 적용하지 않았다 이 뜻이거든요. 자, 요 세 가지가 시험이 잘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인천이나 제주도 가면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급주택. 자, 이 되는 공동주택으로서 외자주치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아예 적용치 한다고 심의 의결한 지역이 있습니다. 의결적이겠죠. 이런 지역이라든지 부산 가면 관광특구 있거든요.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입니다.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인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뭐 하겠다? 제외시키겠다. 요거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잘 노력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분양 가격은 뭐 되겠습니까? 분양 가격은 그 밑에 있네. 분양 가격은 자 건설비 플러스 택지비로 했습니까? 예, 택지비로 됐겠죠. 건설 플러스 택지비로 분양가격 결정합니다. 자, 그거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분양가 상한제 여기 있을 때 적용하는 지역은 적용권자는 누굽니까? 이거는 누가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합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상한제 적용하는 지역은 적용하는 사람은 국장이 정하는데 요거 시도지사로 하면 틀립니다. 투기과일지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투기과일지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데 자, 이 분양가 상한제는 국장만 들어오고 시도지사 안 들어옵니다. 그 슬쩍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국장만 지정할 수 있다. 그것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딴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봐두시고요. 그래서 631페이지 맨 하단에입니까? 분양가 적용 지역 지정 해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국장만 할 수 있다. 그것만 줄 pos어요. 색깔 있는 거 있을 겁니다. 그냥 넘겨봅니다. 자, 공공주택 택지 외에서 우리가 공공택지에서 정할 수도 있고 공공택지 외에서 정할 수도 있겠죠. 이 외에서 정했을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자, 전월 기준입니까? 자, 이번 달은 우리가 통계 나와야 나와요? 안 나오죠. 전월 기준은 12개월 평균입니다. 12개월. 자, 이 물가 상승률하고 분양가 상승률을 비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자, 누가 더 높대요? 분양가 상승률. 분양가 상승률이 몇 배를 추가했습니까? 2배를 추가하겠죠. 2배 추가해야 됩니다. 자, 요 줄 것 씁니다. 2배 추가했습니다. 추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가 상승률하고 분양가 상승률을 따졌을 때 평균으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따졌을 때 몇 배를 추가했습니까? 2배를 추가했습니다. 되겠죠? 자, 직전을 한번 봅니다. 직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 달은 통계 없으니까 요번 달은 안 들어옵니다. 자, 몇 개월? 3개월입니다. 이번 3개월 되겠죠. 자, 거래량이 되겠죠? 거래량. 자, 거래량이 몇 프로 증가했습니까? 20% 증가했죠.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요번에 통계해 보겠습니다. 직전을 몇 개월입니까? 2개월. 청약 경쟁률이 있습니까? 청약 경쟁률이 있는데 자, 청약 경쟁률이 얼마요? 5대1 되겠죠. 만약 국민주택 규모 같으면 어떻게 해요? 10대 되겠죠. 국민주택의 규모일 때는 청약 경쟁률이 얼마다? 10대 1 이상이 되었을 때는 자, 주택의 상승 우려했고 자, 주택정책 심의 거쳤는 공공주택 외일 경우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것도 별표치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자, 그래서 1번에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12달 자, 아파트 저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2배를 추가하는 지역 줄 것입니다. 2배 추가한다. 자, 두 번째는 직전을부터 소급해 3개월간입니다. 거래량이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자, 3번도 직전부터 소급해 2개월 동안 뭡니까? 청약 경률이 자, 5대1 이상. 자, 5대1 추가하는 경우가 또 뭐다? 국민주택 규모는 뭐다? 10대1 추가하는 경우 되겠죠. 5대1 추가, 10대1 추가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천천히 외우면 됩니다. 아직 안 해야 됩니다. 자, 한 장 넘깁니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 금지라고 있거든요. 요건 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된 주택 공급받거나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 밑에 박스에 있는 것은요. 이거를 자, 정서나 지를 양도 양수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떻게 한다? 광고도 해도 안 되는데 광고 줄 걸래요. 자, 광고를 하였어도 아니게 되면 누구든지 이것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되겠죠? 건설 공급은 지위 또는 주택 공급이나 공급받을 경우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겠죠. 그러면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죠. 주택 상한 사채 입주자
자, 저축 정서 청약 통장 팔아보면 안 됩니다. 있겠죠? 자, 그거 봐두시고 밑에 보니까 4번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철거, 자,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도 있고 무허가 건물 확인서도 있고, 자, 건물 철거 확인서도 있고요, 이주대책 확인서, 이걸 다 딱지라 부릅니다. 이런 것을 뭡니까? 자, 불법으로 팔면 안 되겠죠. 이걸 공급질서 교란금지라 씁니다. 이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되면 2번 줄 것입니다. 위반 시는 지위는 뭡니까? 무효. 지위는 무효. 밑을 긋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자, 그것만 한번 두십니다. 자, 공급질서 교란금지 그거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행정형벌 쪽으로 한가 봅니다. 여기 위반되면 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 이하의 벌금, 그거만 줄 거 볼래요. 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 즉 딱지 같은 거 팔고 정서 팔면 안 되겠죠. 이거 광고에서도 안 돼요. 이거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 찬다고, 그거까지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안 해도 뭡니까? 나중에 문제가 하시면 돼요. 특별히 어려울 건 없고요. 쭉 넘어갑니다. 자, 639페이지로 가보면 639페이지. 639페이지 받을 거 투기할지구 지정해제했습니까? 지정권자 좀 받아야 됩니다. 자, 투기할지 지정권자가 국장과 시도지사입니다. 되겠죠? 그럼 지정권자가 국장만 된다고 들겠죠?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는 지정권자 누구였습니까? 국장만 되었죠? 근데 투기할지는 국장도 되고 시도지사도 이거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지역. 자, 1번 보겠습니다. 직전을 청약 경쟁률이 있습니까? 실제로 몇 대 1 초과했습니까? 5대 1 초과. 국민주택기업은 10대 1 초과했습니다. 그것도 줄 거 없고 2번에 안 가보겠습니다. 기억만 보겠습니다. 직전을 30% 이상 분양계획 감소하는 경우 있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네요. 통과하시면 되고요. 자,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봅니다. 국장 시도는 투기할 지구 지정사유가 없었다 하면 지체 없이 투기할 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자,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은 투기할 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미리 시도에서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자,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기를 회신해야 된다. 되겠죠? 자, 시도지사가 투기할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국장과 협의한다. 협의 동거란. 이거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국장이 투기할 지정하면 시도자 의견 들었습니까?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지정하는 사람이 투기과열지구가 있다면 요거는 투기과열 지구가 있으면 자, 지정권자가 봤을 때 지정권자가 있을 경우에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죠. 지정권자요. 국장이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얘인데 의견 들었어, 안 들었어요? 의견 들었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인데는 뭔다? 의견을 들어요. 만약 시도지사가 지정하면요, 높은 사람에게는 의견 듣습니까? 협의합니까? 협의. 요거를 바꿔 놓는다고. 자, 그러면 투기할 지정권자 국장도 있고 시도지사 있습니다. 만약에 국장이 지정하면 누구 의견 듣습니까? 시도지사 의견도 없고 의견도 없고 됐습니까? 시도지사가 지정은 높은 사람인데 의견 들어야 돼요? 협의해야 돼요? 협의해야 됩니다. 자, 협의는 시도지사가 할 때는 협의입니다. 국장이 할 때는 의견입니다. 요 의견과 협의를 살짝 바꿔놓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요 지문 좀 봐두셔야 되겠네요. 5번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5번 좀 봐두셔야 되겠죠. 자,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죠. 넘어가시고 쭉 넘어갑니다. 딴 거는 시험 놓을 만한 거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 다 외우면 여러분 머리 아파서 못 외우거든요. 리모델링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가보겠습니다. 아까 리모델링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리모델링 했을 때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처음에 뭐부터 했어요? 인가 받았죠. 아, 그래서 아까 리모델링은 뭐 플러스 뭡니까? 대수선 플러스 정축이 됐거든. 이걸 리모델링이라 씁니다. 자, 대수선은 몇 년 이상 증가했습니까? 10년 이상 경과했고, 얘는 뭐다? 15년 이상 경과하면 리모델링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니모델 갈 때 서면은 뭡니까? 인가를 받았죠? 인가 받을 때는 결의했어요, 안 했어요? 결의했죠. 결의했죠. 그래서 결의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인가 받을 때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 인가 받을 때 결의하거든요. 자, 결의할 때, 자, 전체는 뭐습니까? 전체 할 때는, 아파트 전체 할 때는 구분 소유자였죠? 구분 소유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 소유자. 자,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결의와 결의했죠? 자, 각동 뭐다? 과반수 결의했죠? 각동 과반수.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결의하였고, 동만할 때는, 그죠? 자, 동만할 때는 뭐다? 3분의 2 이상 결의만 했죠? 이상 결의만 했죠? 이렇게 결의해서, 자, 조합 인가 받았습니다. 그죠? 조합 인가 받았겠죠? 이건 처음에 조합을 인가 받을 때는, 그죠? 결의를 해서 받았겠죠? 인가 받았으면 뭐 했습니까? 공사하려고 하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요. 뭐를 받는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허가 받을 때 하는 것이 요 똑같죠? 전체 구분 소유자입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 몇 프로 이상이 있습니까? 이건 75%입니다. 여기 75%, 여기는 동의란 말을 쓰면 동의. 되겠죠? 75%는 동의받고, 각동은 뭐다? 각동은 여기 50% 이상 동의입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헷갈려요. 앞에는 뭐였습니까? 3분의 2. 이거는 과반수가 나왔고, 됐습니까? 이건 75% 이상 허가받을 때는 그렇겠죠. 여기는요 50% 이상 동의고, 동만할 때는 뭡니까? 동만할 때는 그냥 구분 소유자 되겠죠. 구분 소유자. 동만했을 때 구분 소유자 몇 프로? 75% 이상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매도 청구됩니다. 자, 동의한 사람은 매도 청구 안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는 거. 자, 여기에 허가 받을 때 동의 요건과 인가 받을 때 결의 요건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 결의 요건과 여기 허가 받을 때.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결의는 조합 설립할 때 쓰는 게 결의고, 그렇습니까? 공사할 때 쓰는 건 뭐다? 허가란 말을 씁니다. 허가를 받으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매도 청구해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허가사항과, 자, 조합 설립 시 인가할 때 인가는 결의고, 여기는 뭐다? 허가사항. 공사할 때는 공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공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지역조합과 주택조합은 뭐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잖아. 이거는 허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2차 진받기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동의 요건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비율 이거 별표해 두셔야 됩니다. 자, 동의 별표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납은만 좀 받으면 되겠네. 되겠죠? 납은 해보시니까, 자, 주택단지 전체 니모델을 할 경우는, 자, 줄 걸래요? 자, 전체 구분 소유자 70% 이상 동의와 각동이 있습니까? 50% 이상 동의받고요. 한 동만 할 때 있습니까? 그 밑으로 동을 니모델링 할 때는 70% 이상 동의를 받는다. 이거 동의 요건 좀 받습니다. 저거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오른편에 허용 행위는요, 니모델링은 주택 단지별로 했을 때 동별로 할 수도 됩니다. 단지별로 해도 되고 동만 해도 돼요. 한 동만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것만 읽어보시고요. 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겠다. 자, 보시고요. 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하시면 힘들어서 안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 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쭉 넘기세요. 아까 했는 것도 계속 나오네요. 자, 뭐를 보시는가 하면 주택상한사채를 좀 보셔야 됩니다. 주택상한사채 별표치입니다. 654페이지 주택상한사채가 있어요. 그죠? 자, 주택상한사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상한사채는 누가 발행할까요? 그죠? 자, 토지주택공사입니까? 토지주택이란 공사가 있고요. 등록업자가 있어요. 자, 이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미리 뭐 했습니까? 미리 국장에게 승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승인을 미리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주택상한사채는 왜 이걸 발행할 것 같아요? 건설 자금이 모자라서 합니까? 자, 주택을 건설할 때 건설 자금이 부족하니까 건설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뭐다? 주택? 자, 나중에 주택으로 상환합니까? 안 합니까? 예? 돈으로 줍니까? 주택으로 줍니까? 주택으로 주겠죠. 자, 건설 자금을 확보해서 사채를 발행하고 나중에 건설이 완되면 주택으로 상환하는 채권이 되겠죠. 사채를 말하는데 요거는 발행할 때 만약에 여기 주택이 한번 보겠습니다. 3억짜리 분양가입니다. 주택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봅시다. 아파트 3억짜리예요. 분양가가. 자, 3억이 되니까 요거는 최소한 몇 년입니까? 3년 이내로 발행하거든요. 몇 년을 초과하지 못합니까?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길어봤자 3년 미만이겠죠. 3년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자, 할인 발행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인기가 없으면 할인 발행해야 되겠죠. 그죠? 자, 할인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억짜리 주택, 원가가 3억짜리 주택이니까, 원가가 3억짜리 주택이니까, 자, 이걸 2억 5천에 발행할 수도 있어요. 얼마다? 2억 5천만 원.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럼 2억 5천 발행하면, 자, 사채는 뭡니까? 2억 5천짜리 맞죠? 그럼 나중에 얼마짜리 주택 받겠습니까? 3억짜리 주택 받겠죠. 만약에 인기 있는 지역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액면으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액면 발행해도 돼요. 그럼 3억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액면으로 발행해도 이거 인기 지역은 뭡니까? 사는 사람 있겠죠. 자, 그러면 할인 발행할 수도 있고 액면 발행도 됩니다. 요 할인 발행이 시험이 잘 나와요. 할인. 할인 발행하든 액면 발행하든 관계없습니다. 자, 그러면 할인 발행하든 액면 발행하든 그러면 3억짜리 같으면 3억으로 그대로 발행할 수도 있고요. 2억 5천을 발행해도 관계없다고요. 그러면 요거를 주택상한 사채를 사려면 어떻겠어요? 사면 요 자금이 3억이란 돈이 만약 이 할인받은 2억 5천이란 돈이 이 자 등록업자는 뭡니까? 건설업자, 자 토지주택공사에 들어가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 돈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짓겠죠. 건물이 완성되면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우리가 주택상환사채라 줍니다. 뭐 특별한 용어는 아니겠죠. 그럼 요거는 길어봤자 뭐다? 3년을 추가하면 되겠죠. 만약에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도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겠죠. 얘는 부도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보증받을까 안 받을까요? 보증받아야 돼요. 요거 보증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등록업자 할 때는 자 보증받아야 됩니다. 금융기관이든 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보증은 민간만 받습니까? 공공은 받아야 안 받아요? 민간만 받는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등록업자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 됩니까? 5억 이상이 돼야 돼요. 자본금이 5억 이상은 돼요. 최소한. 그죠? 자, 자본금 5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법인은 자본금 5억이고 건설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 실적은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3년간 얼마 이상?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어야 돼요. 건설할 실적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발행은 뭡니까? 만약 이분이 한번 이 등록업자가, 그죠? 자, 이거 봤을 때 평균으로 따졌을 때 3년간 평균 309 이상의 세대 이상 건설적인데 평균 1년에 500세대에서 계속 지었습니다. 예? 그러면 사채는 얼마까지 발행합니까? 실적 매년
평균 매년 500세대 지었으면 만약에 여기 아파트가 1500세대 짓는다 봅시다. 사채는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까? 예? 이 호수 이내까지 발행할 수 있어 없어요? 그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500세대 이상 지었을 경우에 자 실적이 500 이상 평균 계속 되었습니다. 유지가 되었다면 미리 그죠? 국장이 승인 신청할 때 요번에 1500세대 지을 때 주택상한사채를 뭐다? 500세대를 발행하겠다고 승인받아서 이걸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좀 중요한 건 뭐다? 보증받는다. 보증은 누구만 받습니까? 등록업자만 보증받습니다. 자 주택공사는 보증 안 받습니다. 얘는 보증 안 받습니다. 얘가 자꾸 보증받는다고 시험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업자는 보증을 받아야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하고요. 미리 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법인 자본금 5억 이상으로서 자 3년간 건설 모델 했을 때 300세대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누구마다 등록업자만 만족하지 주택공사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발행하면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다? 이거는 미리 사전 승인을 받을 때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을 때 국장이 되겠죠. 토지상한사채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토지상한사채 썼죠. 토지상한사채는 어떻게 씁니까? 토지로 상환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얘는 사전 승인 누구에 대해서 지정권자였죠. 이거 밖에 안 없습니다. 자 여기도 사전 승인 받았죠. 사전 승인을 받는데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 여기는 뭐다? 사전이 지정권자였죠. 여기는 지정권자가 국장도 있고 시도지사도 있거든요. 그죠? 여기는 뭐다? 국장 부분도 있고 시도지사도 이렇게 존재했거든요. 두 개 차이점 받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지정권자이냐 국장이냐 잘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별표 쳐두시고요. 자 그래서 주택상한채 발행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업자하고 줄 껐고요. 자 그 줄 마지막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뭐로 주겠다? 주택 주겠다는 거요? 돈 주겠다는 거요? 주택 주는 겁니다. 자 그 뜻이고요. 자 이때 보증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일 때는 보증받습니까? 등록업자는 마지막에 보증받아야 된대. 되겠죠? 금융기관 받더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을 받든 관계없다. 일단 보증만 줄 거였어요. 누구만 보증받았습니까? 주택공사만 보증받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공사가 아니고 등록업자만 보증받겠죠. 그 등록업자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박스네요. 참고로 봅니다.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이고요. 되겠습니까? 3년간 채권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 이상이 되는데 참고로 한번 볼래요? 등록업자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한사채의 규모는 3년간 연평균 호수 이내로 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는데 얘는 뭐다? 평균 3년간 따졌더니 500세대 이상 건설 실적이 있으면 이 호수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박스 밑에 그 말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국장에게 미리 승인 신청해야 되겠죠. 이건 국장입니다. 지정권자 슬쩍 바꿀 수 있고요. 자 밑에 보면 발행 방법은 액면도 있고 할인도 있습니다. 자 할인에 줄 거고 별표 칩니다. 액면으로만 발행한다면 틀립니다. 뭐도 있다? 할인도 있다는 거. 요거 할인에 별표 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액면도 있고 할인 방으로 발행합니다. 자 그렇죠? 보시고요. 자 오른편에 한번 봅니다.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주택상한사채 기명정권 당연히 기명정권 맞겠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성명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자 사채 발행자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없습니다. 줄 거 놓습니다. 취득자 성명과 채권을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상한기간은 자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할 수 없고 이 경우 상한기는 주택상사채 발행일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 합니다. 자, 공급계약 체결일까지로 한다 이 말은요. 뭐 2년 만에 건물 다 지으면 2년까지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길어봤자 3년 미만이다.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양도하거나 중도해약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해외 이주 등 부도한 사유였으면 자, 그걸 하지 아니하다. 자, 3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니까 등록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자, 등록업자가 발행한 주택산업체 시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얘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등록업자가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누가 있습니까? 보증한 자가 있기 때문에 보증자가 책임을 지므로 사채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겠죠. 자, 법은 상법 규정하시면 되겠죠. 사단법인 적용하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다시 요약을 잘 해놨네. 요약해놨으니까 받으시고, 국민주택 특별회계서 국민주택 채권도 있습니다. 참고를 한번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주택 특별회계 설치 있는데 지자체는 국민주택 사업을 위해서 국민주택 특별히 설치 운영해야 된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우리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국민주택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채권에 대한 내용이 없네. 그게 나와야 되는데 되겠죠. 채권에 대한 내용이 없지 여기는. 자, 나머지는 보면 보칙이 있거든요. 보칙은 뭐 시험 놓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벌칙하고 이런 것들은. 그럼 주택법 거의 다 끝났고요. 자, 주택법까지 요번 과정은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3월, 4월 과정은 자, 농지법도 좀 훑어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농지는 이제 두 문제 노는데 소유와 이용과 보존 노는데 소유에는 자, 농업 1이라는 그것만 좀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용은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고, 자, 보존은 굉장히 어려워요. 공부하더라도 맞추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 파트는 반드시 맞추고 이용과 보존은 놓으면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죠? 자, 그거는 맞추면 좋고 안 맞추면 안 좋아요. 그래서 농지법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3월, 4월 가정할 때 농지법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